서로 다른 두 물체가 빵 충돌했어. 누가 더 큰 힘 받아요? 똑같아요. 접촉 시간 똑같아요. 누가 충격량이 더 커? 똑같아요. 누가 운동량이 더 많이 더해져? 똑같다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두 개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운동량 보존이라는 말이 나오면 운동량은 언제나 보존되는 거야. 알겠어요? 예외가 없어. 왜냐하면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니까. 서로 다른 물체가 부딪혔어. 그럼 항상 보존되는 거야. 항상 이거는. 아시겠죠? 네. 자,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과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됐나요? 이게 운동량 보존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이야. 알겠죠? 또 하나의 방법. 꼭 알아야 될 것. 이 말이나 결국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즉 A의 운동량이 더해진 값은 B의 운동량이 더해진 값과 어떻다? 크기가 항상 똑같다는 거야. 결국 같은 말이야 이게. 아시겠나요? 같은 말이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아요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꽝 충돌이 일어났을 때 A가 운동량이 더해진 값은 B가 운동량이 더해진 값과 어떻다? 같다 해서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런데 주로 난도가 높은 문제들 나중에 소개를 좀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주로 이걸 가지고 많이 풀 거예요. 요걸 가지고 많이 풀게 될 텐데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돌게 되면 그때는 주로 요걸로 푸는 문제를 많이 소개해 줄 거야. 왜냐면 요걸로 문제를 풀 때가 난이도가 좀 높은 거예요. 아시겠나요? 왜냐면 보통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빵빵 이런 거는 내신에서 많이 다루잖아요. 수능에서는 그런 거 잘 안 다뤄요.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분리가 일어나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진짜 대다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는 단순히 운동량 보존의 식만 써가지고는 오히려 헷갈려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거는 운동량 보존, 항상 서로 다른 물체가 팡 충돌이 일어났다 이런 말만 나오면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게 운동량 보존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로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잽싸게 뭘로 바꿔야 돼? A가 운동량이 더해진 것과 B가 운동량이 더해진 값은 항상 같다야. 방향만 반대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10만큼 더해졌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0만큼이 더해지게 돼 있다라는 것만 잊어버리면 안 돼. 알겠어요? 이게 운동량 보존의 핵심이야. 제 말 아시겠죠? 문제 풀 땐 다 이걸로 적용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 잊어버리지 말고 정리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충돌의 종류에는 뭐 세 가지가 있죠. 완전탄성 충돌, 또 비탄성 충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보존돼. 비탄성 충돌이나 완전 비탄성 충돌은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반발 개수가 1, 뭐 반발 개수가 어떻게 좀 나왔는데 그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보통 문제에서는 탄성 충돌을 하였을 때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탄성 충돌을 하였을 때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완전 탄성 충돌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런 말 있습니다. 질량이 동일하고 완전 탄성 충돌을 하면 속도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 문제 풀 때. 맨 밑에 그런 말 있죠? 질량이 동일하고 완전 탄성 충돌을 하면 속도가 교환된다라는 말은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지금부터 이제 소개해드리는 문제들은 뭐 우리가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만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여기 봅시다. 주로 여기 봅시다. 주로
운동량 충격량에서 적용되는 것들은 반드시 운동량 보존도 있지만 상대 속도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상대 속도가 반드시 결부돼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m인 물체 A가 속력 3V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여 정지해 있는 물체 B와 충돌한 후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등속 운동하였다. 충돌 후 A의 속력은 V이고 충돌 후 A의 속력은 V이고 A에 대한 B의 속도의 크기가 2V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충돌 전의 모습이 얼마예요? 자, 충돌 전의 모습을 같이 한번 좀 보세요. 자, 여기 봅시다. 얘가 m이고요. 얘가 얼마의 속도로 3V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죠? 됐나요? 근데 B가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정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충돌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꽝 부딪혔어요. 그럼 누가 더 큰 힘 받아? 똑같아요. 접촉 시간 똑같아요. 누가 충격량 커? 똑같아요. 운동량이 더해진 값도 똑같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방향만 반대일 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 봅시다. 꽝 충돌하고 났더니 질량 m인 A가 얼마의 속도가 됐다고요? 마이너스 V가 된 거예요. 자, 푸는 방법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 봅시다. 자, 이게 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한 가지만 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좀 난도를 높일 때는 이걸로 주로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설명 들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먼저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 보세요.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 봅시다. 운동량 보존을 이용하면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이 얼마예요? 3nv다 이 말이야. 그러면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과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예. 그럼 뭐 이거 라지 m이라고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리고 요거의 속도가 뭐 v에 뭐 다시라고 할까요?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모르니까. 오케이? 그럼 얼마라고 해야 돼요? 충돌 후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mv에다가 플러스 얼마가 돼야 돼? 라지 m의 v에 다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속도 V 프라임 나와 있는데 v 프라임이 얼마예요? 2V 2v 나와 있나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V요 V V예요. 어? 반대 속도가 2V여서 V 프라임 v 프라임이 2v인가요? V V v 프라임이 2v예요, v예요? V v겠죠. 왜? 상대 속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얘가 얘를 봤을 때 2v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얘가 얘를 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얘가 얘를 봤을 때 2v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v가 돼야겠죠. 그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걸 일단 넘겨보세요. 요거 넘겨보세요. 요거 넘겨보세요. 요거 넘기면 얼마가 됩니까? 넘기면 4nv가 되는 거죠? 4nv라고 하는 것은 라지 m의 뭐가 되는 거야? v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라지 m은 얼마이다? 라지 m은 4m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야. 아셨나요? 네, 이렇게 하는 법도 있고 또 하나 여기 봅시다. 얘가 지금 A고요. 얘가 지금 B잖아요. A의 운동량이 얼마 더해졌나요? 얘 운동량 얼마 더해졌어요? 처음 운동량이 3nv고요.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nv죠. 되셨나요? 그럼 얼마가 더해진 거예요? 마이너스 4nv가 더해진 거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4nv가 더해진 거예요. 그럼 B는 운동량이 얼마가 더해져야 돼요? B는 운동량이 4nv가 더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 봅시다. 이걸 RGM이라고 놓고요. 그럼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야? 0이죠. 그럼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돼요? 라지M의 V'이라고 하는 것이 4nv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V'이 V니까 라지M의 V가
4mv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라지 m이 얼마다? 4m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방법은 똑같은 거야.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A가 운동량이 더해진 만큼 B도 운동량이 똑같이 더해지는 거야. 방향만 반대로.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위에 거를 써서 풀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밑에 거를 이용해서 푸는 경우가 어떤 때는 훨씬 더 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난도가 조금 높아질 때.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이거는 하나가 정지되고 하나가 다 쾅 부딪히고 막 이런 경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가다가 막 분리가 돼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운동량 보조를 그냥 식으로 썼을 때는 오히려 좀 더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뭐가 더 좋다? 이게 더 낫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자꾸 쓰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네. 그래서 P의 질량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4m이다 해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가는 마찰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질량 2kg인 물체 B를 향해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되셨나요? 네,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모의고사나 이런 때 진짜 수능에 가서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겠어요? 진짜 상대 속도 많이 씁니다. 특히 운동량 충격량에서 난도가 좀 높아진다 그러면 거의 상대 속도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세요. 아시겠죠? B를 기준으로 했을 때 B가 A를 봤을 때의 속도라는 뜻이에요. 나타낸 것이다. 자, 충돌 전과 충돌 후 두 물체는 동일한 직선상에서 운동한다고 그랬네요. 자, 봅시다. 충돌 전 한번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자, 질량이 지금 이게 1kg이고요. 질량이 이게 2kg인데요. 충돌 전의 상대 속도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얘가 그럼 정지하고 있는데요. 얘가 얘를 봤더니 5로 보였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였다는 얘기야? 5m/s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충돌 전의 모습인데요. 충돌 후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충돌 후에는 얘가 VA고요. 얘가 VB예요. 되셨나요?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얼마예요? 상대 속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얼마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죠? 누가 누구를 봤을 때? B가 A를 봤을 때. 그럼 식 한번 써보세요. B가 본 A의 속도는 상대방의 속도 VA에서 자기 자신을 정지시키는 걸 전가시키면 되는 거죠? 예. 되셨나요? 상대 속도는 항상 상대방의 속도에다가 나를 정지시키는 것만큼을 전가시켜서 보는 게 상대 속도라고 했어요. 잘 공부해주세요. 이 상대 속도 여러분들 잘 쓰면은 특히 수능 문제, 난도 높은 문제 진짜 쉽게 풀리는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 속도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마이너스 4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구해봐야 될 텐데 자, 이게 1kg이고요. 이게 2kg이고요. 그럼 V1, VA, VB를 구해야지 이거 어떻게 되는지를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상대 속도 알고 있으니까 뭐 하나 더 쓰면 되겠어요? 운동량 보존을 쓰면 되겠죠? 네, 운동량 보존이라는 걸 한번 좀 써보세요.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이 얼마입니까? 5가 되는 거고요.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얼마야? 얼마? VA 플러스 BV의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 두 개 연립하면 어때요? 풀 수 있겠다. 그죠?
네, 그럼 해봅시다. 자, 집어넣어 봅시다. V의 A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요. VB-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5는 얼마가 되는 거야? V의 B-4 플러스 2V의 B. 그럼 넘어가면은 9가 되는 거고요. 이건 3의 V의 B. 따라서 V의 B는 얼마가 된다? 3m/s가 된다. 됐습니까? 응? 됐나요? 그럼 VA는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 m/s가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A가 마이너스 1 m/s, 얘가 속도가 얼마? 3m/s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예. 갑시다. 기억. A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다가 아니라 반대가 됐죠. 충돌 후 B의 속력은 3m/s 맞았고요. 충돌 과정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은 운동량이, 여러분들 충격량이 얼마니? 그럼 운동량이 얼마 더해졌니라는 말이야. 알겠죠? 얘 운동량 얼마였어요? 여기서 구해도 되고 여기서 구해도 똑같은 거죠. 어차피 이건 똑같다고 그랬잖아, 크기가. 그쵸? 자, 운동량 얼마예요? 5예요. 요거 운동량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얼마가 더해진 거예요? 마이너스 6이 더해진 거죠? 그러니까 충격량은 6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크기가. 되셨나요? 따라서 답은 니은 2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충돌 후 가능한 경우 됐나요? 충돌 후 가능한 경우는 머릿속에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건 무지무진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필요 조건이거나 충분 조건이 아니야. 필요 충분 조건이야. 그러니까 전반사처럼 하나만 만족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둘러만 똑같아. 이것도. 첫째, 운동량이 보존돼야 돼. 반드시 보존돼야 돼요.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보존돼야 돼. 두 번째, 에너지가 같거나 작아야 돼요. 제 말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하나만 만족하면 안 돼. 두 개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돌 후에 가능한 경우를 찾아봐 이런 말이 나오면 운동량이 무조건 보존돼야 되고요. 에너지가 같거나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알겠나요?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에너지만 보존된다고 되는 일 아니에요. 에너지가 커지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아시겠죠? 에너지가 같거나 작아져야 돼. 에너지가 같으면 탄성 충돌이라고 그러고 에너지가 작아지면 비탄성 충돌이거나 완전 비탄성 충돌인 경우가 되니까 우리가 에너지는 같거나 같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알겠죠? 충돌 후에. 그러면서 동시에 운동량이 보존돼야 돼요.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으면 그건 무조건 틀리는 거야. 알겠죠? 에너지가 같다 할지라도 운동량 보존 안 되면 안 되고 운동량이 보존됐어도 에너지가 커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나요? 그럼 봅시다. 기억 한번 해주세요. A는 정지하고 자 질량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질량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질량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되셨나요? 자 질량이 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봅시다. M이고요. 얘가 V고요. 지금 얘가 질량이 똑같이 M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충돌 후 가능한 경우를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 자, 기억하세요. 자, A. A 뭐 하고요? A가 정지하고요. B가 얼마? B가 V의 속력으로 오른쪽. 됩니까?
운동량 보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운동량 보존됐죠? 예. 에너지 어때?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죠? 예.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죠? 된다 이거예요. 이건 됐어요. 두 번째, 물체 A는 속력은, 자, D를 한번 봅시다. A는 왼쪽으로 얼마? V의 속도로 가고요. B라고 하는 애는 B는 정지했습니다. 근데요. 되나요,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여기 보세요.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얼마인가요? MV죠. 충돌 후의 운동량 얼마가 됐어요? 마이너스 MV가 되시면 안 돼요. 충돌 전에 MV면 충돌 후에도 MV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MV가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디귿을 보세요. 자, 디귿을 보시면 A는 얼마의 속도로? 3분의 1 V로, B는 3분의 2 V로. 됐나요? 예. 자, 이거 운동량 보존되나요? 네. 3분의 1 MV, 3분의 2 MV 합치면은 MV가 되니까 운동량 보존됐죠? 네. 오케이. 에너지 차이나요? 차이가 나는데 커졌나요? 작아졌나요? 운동 에너지 작아졌죠? 네. 왜냐면 이거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운동 에너지가 얼마예요? 2분의 1에 여기 보세요. 2분의 1에 m의 얼마? 9분의 1의 v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자 여기 보세요. 2분의 1에 m의 얼마? 9분의 4 v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2분의 1에 m의 v의 제곱에 얼마가 됩니까? 9분의 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아졌으니까 되는 거죠. 제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우리가 일일이 수능 문제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하고 자빠졌다면 우리가 학원 다닐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 안 돼. 다 계산하고 있다면 나를 만날 이유가 없잖아. 못들어 비싼 돈 내고요. 여러분 혼자 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일단은 계산은 다 해봤더니 에너지가 작아졌다는 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안 되는지를 가장 빨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상대 속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를 꼭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돼요. 충돌 전 상대 속도의 크기와 충돌 후 상대 속도의 크기가 같으면 무조건 에너지 보존됩니다. 알겠나요? 요거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알겠나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충돌 전 상대 속도와 충돌 후 상대 속도 중에 얘가 더 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렇죠. 이거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이거 불가능해. 이건 불가능.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이런 거는 에너지가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가능해요. 알겠죠? 되셨나요? 네. 기준은 아무나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크기만 따져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수능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특히나 첫
해에 이게 나올 가능성은 진짜 높다고 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 경험상 그래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운동량 보존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물리관에. 알겠나요? 새로 편제된 게 이 운동량 보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 해 출제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개념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나요?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여기 봅시다. 얘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상대 속도가 얼마예요? V죠. 자, 상대 속도 계산합시다. 얘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속도 얼마? 3분의 1의 V 마이너스 얼마가 돼? 플러스 자기 자신 정지시킬 수 있는 거 3분의 2V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V 이렇게 되죠. 크기를 보니까 저거는 어떻게 돼요? 상대 속도가 작아져 버렸죠. 가능하다. 충돌이 일어날 때 가능한 경우를 찾아봐.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운동량이 보존되면서 에너지가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뭘 이용한다? 상대 속도를 이용하는 게 가장 빨라요. 계산할 때. 알겠죠? 그래서 상대 속도가 충돌 후가 상대 속도의 크게 커졌다. 그럼 그건 무조건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무조건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기억과 디귿 두 개가 됩니다. 되셨나요? 네, 밑에 답이 잘못 나와 있죠? 네, 기억 디귿으로 좀 바꿔주세요. 3번으로 좀 바꿔주세요. 답이 잘못 나와 있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럼 이제 여기 봅시다. 4번 보세요. 4번 그림은 질량이 4kg인 물체 A를 속력 V로 운동시켜 정지해 있던 물체 B의 정면으로 충돌시키기 위한 실험이다. A와 B가 탄성 충돌할 때, 탄성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충돌 후 B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크게 되는 경우. 어떤 경우겠어요? 어떤 경우겠어? 충돌 전 상대 속도와 충돌 후 상대 속도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나요? 질량이 똑같으면 되잖아. 그럼 속도 교환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네. 되셨나요? 질량이 똑같으면 이런 경우는 속도 교환이 일어나가지고 A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B가 다 가져가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제 말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러니까 운동량이 보존되면서 여기 봅시다. 운동량이 보존되면서 상대 속도가 얼마가 되는 경우야? 충돌 전과 충돌 후가 같아지면 모든 에너지 다 가져가. 그래서 질량이 얼마인 경우야? 4kg.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런 거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에 혹시나 이런 거 물어보게 되면 가능한 경우 찾아봐. 그러면 이 원칙만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 이거 가지고 고민하거나 계산하거나 그러면은 진짜 수능 시험 어려워집니다. 아시겠죠? 마실험용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 사이에 용초를 넣어 압축시킨 후 동시에 가만히 탁 놓았습니다. 됐나요? 누가 더 큰 힘 받나요? A예요, B예요? 똑같은 힘을 받는 거죠. 예. 됐습니까? 똑같은 힘을 받으니까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그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무조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이렇게 똑같이 밀었다, 당겼다, 충돌했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질량 비례. 그렇죠. 질량과 반비례해서 이동거리, 속도, 가속도가 다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건 보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V. 보자마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생각하고 자시고 할 거 없는 거예요. 이게 3m이고요. 이게 m이다 그러면 얘가 속도가 v가 되었으면 얘가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거 3v가 된다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되셨죠? 오케이? 예. 네. 그러고 나서 얘가 누구랑 B랑 C랑 한 덩어리가 됐다 그랬죠? 그런가요? 그러니까 3m이 얼마로 가야 돼요? V. V로 가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예, V. B와 C가 한 덩어리가 돼서 같다 그랬으니까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같아야 되잖아. 얘는 뭐 하고 있었어요? V. 이 M인데 정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되셨나요? 예. 네, 그러니까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아야 되니까 얘는 V가 돼야 된다. 예. 됐어요? 네. 자, 기억. 충돌 직전 B의 속력은 3V이다. 그렇죠? 예. B와 C가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3MV죠? 예. 그러면 분리된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랑 어때요? 저.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건 맞았고요. B와 C가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 직전 B의 운동 에너지와 같습니까? 무슨 충돌이에요? 완전 비탄성 충돌이죠. 네. 이런 경우는 에너지가 보존되지가 네. 않습니다. 절대로 보존되지 않아요. 알겠죠? 네. 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기억과 니은에서 4번을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